고자 상 14장 15장 마음을 기르는 대인의 기상.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뇌나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가벼운 골절상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큰 것을 길러야 한다는 맹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큰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은 모두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고 모든 신체를 사랑한다면 전부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한 뼘 남짓한 피부라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면 그 한 뼘 남짓한 피부를 길러주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잘 보살피느냐 그렇지 않는가의 기준을 어찌 다른 데서 찾을 것인가? 자기 몸에서 경중을 살펴 중요한 부위에 더 신경 쓸 따름이다. 몸에도 귀하고 천한 것이 있으며 작고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쳐서도 안 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될 것이다. 우리 몸의 어디 한 부분 중요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체적 조건에 따라 경중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맹자는 적은 것을 기르는 소인과 큰 것을 기르는 대인으로 구분하여 보다 크고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대비이겠지만 여기서 작고 천한 것이 몸이라면 귀하고 큰 것은 마음이란 점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어 맹자는 큰 것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원해사가 있는데 귀한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를 버려두고 쓸모가 떨어지는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형편없는 원해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손가락만을 기르고 어깨와 등을 잃는 것을 모른다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낭질에 걸린 환자와 같을 것이다. 또한 음식만 밝히는 사람은 오로지 몸만 기름으로 사람들이 천시하니 그 작은 것인 몸만을 기르기 위해 큰 것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라도 옳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입과 배를 기르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을 기르는 것일 뿐이겠는가? 먹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저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사람은 일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면서 염치를 알지 못함으로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음식만 밝히는 사람은 기르는 것이 작고 마음과 같은 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맹자가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님이 물론입니다.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중요하지만 만약 그가 마음과 같은 큰 대체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어찌 육체를 기른다고 비난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적은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가 드무니 이것을 천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큰 것을 잘 살피고 길러야 한다고 할 때 그 큰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공도자의 질문은 맹자의 소인과 대인의 구분에 대한 보다 명료한 답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며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대체를 쫓는 이는 대인이 되고 소체를 쫓는 이는 소인이 된다. 맹자의 대답은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거나 작은 신체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보는 작은 몸이란 눈이나 코와 같은 육체를 말한 것이라면 큰 몸이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울림에 따라 고상한 인품을 길러간다면 대인이 될 것이고, 반면에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면 소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도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추가로 묻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체인 마음을 따르며 누구는 소체인 육체적 감각을 따른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와 눈이 맡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여 외물에 가려지니 외물이 감각기관과 교차되면서 이끌려질 따름이다. 반면에 마음의 기능은 사유능력이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먼저 그 큰 것을 세우면 그 작은 것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 이에 대인이 될 따름이다. 맹자는 대체와 소체의 기능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대인과 소인을 나눠봅니다. 소체란 귀나 눈과 같은 감각기관이 외물에 이끌릴 때 생깁니다. 눈과 귀의 역할은 보고 듣는 것인데 그 자체가 보거나 들어야 될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물의 유혹대로 끌려가기 쉽다는 것이지요. 귀는 음란한 소리를 쫓으며 눈은 간사한 빛을 따라가며 욕망에 이끌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소체이고 소인이 되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경우는 그 자체가 사유하는 기능이 있어서 외부 사물이 다가오매 그 마음이 주는 직분을 다해 생각한다면 그에 마땅한 이치를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치를 얻지 못해 외물에 가리워질 것입니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이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대체라 말하고 그 마음을 잘 보존하는 일을 대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감각기관인 소체와 사유하는 마음인 대체는 모두 인간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준 그러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고 특히 먼저 그 큰 마음을 확립하라는 설리포기대자라고 말합니다. 이치에 따르려는 선한 마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인의 마음임을 알아서 외부의 자의에 따른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대인의 기상을 키워나가고 싶지 않습니까?